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대책 모두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네, 불평등 해소는 모두가 인정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위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국민들을 줄 세우기 바쁩니다. 걸을 땐 촘촘하고 지원은 듬성한 사회 안전망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업률, 청년 여성 역대 최고 자살률. 정부 여당은 벼랑 끝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재정 건전성 핑계 대면서 국민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돌봄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우리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네, 여당에서 촘촘하게 재난 피해에 대응하겠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국가 부채보다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절벽에 가로막힌 20대는 신용카드와 생계형 대출에 의존한 지 오래입니다. 청년의 자살 시도는 작년보다 43%가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의 청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부모가 실직 폐업한 대학생만 지원한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청년이 삶을 포기해야 선별의 환상에서 깨어나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피해 맞춤 구실로 선별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집행률도 떨어집니다. 자의적인 기준과 증빙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피해 입은 것 아닙니다. 특정 집단 지원만으로는 사회 전반이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당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와서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본소득의 정의를 다시 짚어보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개별성과 정기성 측면만 제외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활발한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만 이것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역할은 그리고 기본소득의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우리 국가재정 튼튼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고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셔서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가면서 겨우 가게를 유지하셨던 분들이 결국 폐업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어쩔 수 없이 직원들 내보내고 나홀로 자영업자가 된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집합금지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희생만 요구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에 백신이 필요하다면 우리 경제에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라는 치료제가 나와야 집단 면역 형성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 더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재난지원금의 이유에 대한 생각들도 각 정당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작년부터 올해는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각지대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에는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생계지원금이자 자영업자에게는 최소 3개월을 살아갈 수 있게 할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줘야 되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줍시다. 그리고 선 지급하고 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더 고민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KDI 연구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40%는 소비하고 30%는 채무 상환하고
30%는 저축하는 효과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KDI 역시 해외 사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효과를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절벽을 경험하시는 분들, 코로나 사각지대에 너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불평등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성 실업률 너무 높고요. 독박 육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집단거주시설 코호트 격리 문제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청 앞에서 신화원에 거주했었던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 요구를 하고 있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계층 간 불평등 심화 역시 심각합니다. 부자아이들 비대면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동안 자기 방 한 칸 없는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드러난 불평등 치부,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 경제 위기에 등장한 경제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끌과 비투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고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는 해고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는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벌어진 불평등을 해소하고 뉴노멀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를 재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기회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비 여력을 주는 생계지원금이자 집합금지로 막대한 손해를 감당한 자영업자를 살리는 마중물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서 돈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 불안정, 불평등의 덫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 오더라도 끄떡없는 탄탄한 사회 안정망 만들기, 그리고 소득 격차 줄이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는 정의로운 경제체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일자리 확대 그리고 복지 체계 확충이라는 것에 많은 정당들에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모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자리냐인 것입니다. 일자리 양보다 질을 높여야 고용 위기와 소득 불평등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방안은 그동안 민간 시장에 맡겨놓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돌봄입니다. 방역 조치로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자 그대로 돌봄의 공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민간 시장을 확대하고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왔던 결과가 재난 시기 돌봄과 방역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직접 돌봄 일자리 확충한다면 일자리 문제와 돌봄 공백을 모두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여당에서 K-뉴딜을 중심으로 투자 준비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집콕하는 시간 늘어나면서 네이버, 넷플릭스, 배달의 민족 등 호황을 누린 이런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육성하는 산업이나 국민 데이터로 성장한 산업이라면 그 수익도 국민이 나눠 가져야 정의롭다라는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금을 투자한 만큼 정부가 지분을 갖고 그 지분만큼의 수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위기마다 기업에 쏟아부은 세금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기업이 나중에 호황을 맞아도 그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세금이 투자된 산업에 국민이 주주가 되고 기본소득으로 수익을 나누는 경제 시스템 함께 K-뉴딜과 고민해야 합니다. 네, 기업이 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공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어떤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 몇 개 직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택배와 배달 노동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필수 노동자로 선언했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심야 배송을 담당했었던 쿠팡의 한 노동자가 사망하셨고요. 배달 플랫폼이 가맹점과 배달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 수요가 늘자 함께 불어난 것이 바로 쓰레기인데요. 재활용 폐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산재 사망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많이 생긴 쓰레기를 치우고 최종 처리까지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난에 맞서 우리 사회를 유지해 주신 이런 분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도 정의로운 경제 만들 수 있는 축이고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냐라는 발언이 또다시 나왔었는데요. KDI의 보고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인해서 내수 증가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명시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돈을 덜 쓰고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재난지원금을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지급을 했었고요. 저소득층의 재난지원금의 이 사용이 더 요긴하게 쓰였던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고소득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의 문제도 있고요. 나아가서 이 재정적인 문제는 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자 부담을 덜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도 크게 문제 없는 방안 충분히 우리 한국 정부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대출 커서 소비 안 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동의합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에 과하게 쏠린 이 비정상적인 경제를 정상적인 흐름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근본적인 방안 고민해야 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해서 땅 투기하는 악행만큼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독점하는 건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 전환 필요합니다. 모든 토지에 토지 보유세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향 고민해야 합니다. 네, 오늘 기본소득당이 코로나 재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드린 희망은 4가지입니다. 생계지원금이자 자영업자의 버팀목이 될 정기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국민경제 혁신의 기반인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불평등을 없애는 비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반복하지 않을 기후위기 없애는 비전, 국민 삶의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만들 비전, 기본소득당이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살아냅시다.